비행기 안에 있던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전교신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헤드셋만 쓰면 교신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비행기의 무선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은 무전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전기는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이라고 합니다. 무전기는 Push to Talk, PTT라는 버튼을 눌러 송신하고 스피커나 헤드셋을 이용해 수신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셋만 쓴다고 해서 무전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PTT를 눌러야 본격적으로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PTT는 조종관 어딘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버스의 경우 사이드 스틱에서 권총의 방아쇠와 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누르면 미사일이라도 발사될 것 같이 생겼으나 단순히 교신을 할 수 있는 PTT입니다. 송신을 하고 싶으면 이 방아쇠를 당기면 되죠. 무전기는 전화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기는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이중통신이고 무전기는 송신 또는 수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반이중통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기의 경우 말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끼어들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죠. 반면 무전기의 경우 말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끼어들면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고 반드시 따로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전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같은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 안에 모든 사람과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교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강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lpha, cleared ILS runway 33 right approach. Cleared ILS runway 33 right, Alpha.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이중 통신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이 동시에 송신을 하게 되면 같은 주파수 내의 모든 사람들은 노이즈가 섞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제사가 지시를 전달하다가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조종사는 그 지시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Alpha, approach Bravo, request descent. 이렇게 못 들었을 경우 조종사가 Say again.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금 교신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들을 수 없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r last transmission was blocked by someone.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Blocked. 라고 해주면 관제사가 다시 지시를 줄 것입니다. 무선 전파는 전자기파이고 일정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주파수를 말할 때 쓰이는 헤르츠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데요. 주로 항공교신에 쓰이는 VHF 대역은 118.0에서 136.975MHz까지 사용합니다. 단위인 메가헤르츠의 메가는 100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18.2MHz라고 하면 118.2 곱하기 100만, 즉 1초에 1억 1820만 회의 진동수를 갖는 주파수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매우 높은 주파수에 속하기 때문에 VHF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항공무선통신은 라디오보다도 음질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음성을 전달하는 체계가 일반적인 FM 라디오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음성이 전기적 신호로 바뀝니다. 이 신호를 그냥 전파로 내보내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전파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8.2MHz에 이 음성 신호를 넣어서 보냅니다. 118.2MHz의 주파수가 음성 신호를 전달하므로 이러한 주파수를 Carrier Frequency라고 합니다.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AM과 FM이 있습니다. AM은 Amplitude Modulation, 진폭 변조이고 FM은 Frequency Modulation, 주파수 변조라고 합니다. Carrier Frequency의 진폭을 변형하느냐, 주파수를 변형하느냐에 따라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AM 혹은 FM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AM은 FM에 비해 비록 음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음성 정도는 잘 전달해주는 편입니다. 항공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AM으로 음질이 FM 라디오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FM보다 AM을 고집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AM이 FM보다 더 먼저 개발되었기에 이미 항공 분야에 널리 정착되었고 주파수 대역의 세분화가 가능해 더 많은 송수신 채널을 만들 수 있으며 캡처 이펙트로 2명 이상이 송신하면 어느 정도 겹쳐 들리기 때문에 수신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파수 입력은 다이얼 방식 또는 키패드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보통 항공기의 무전기에는
액티브 주파수와 스탠바이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변경은 오로지 스탠바이 주파수만 변경할 수 있고 사용할 주파수를 액티브로 넘겨야 비로소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용 무선통신으로 VHF 대역 말고도 HF 대역을 쓰기도 하는데요. HF는 VHF보다 주파수가 낮고 단위는 1000을 뜻하는 킬로헤르츠를 사용합니다. VHF는 주파수가 높아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HF는 휘어짐이 발생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한 VHF 전파는 지구의 곡면에 막혀 멀리 전송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Line of Sight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장애물이 앞을 가리면 사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VHF 전파도 지구의 곡면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송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행기의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전달할 수 있는데 고도 33,000피트라면 라인 오브 사이트는 193 노티컬 마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HF는 VHF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리층에 반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VHF 전파는 전리층을 뚫고 나가버리는데 HF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HF 전파는 전리층에 반사되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비행기에도 전파가 닿을 수 있습니다. 물론 HF는 VHF에 비해 음질이 매우 안 좋고 번개나 태양 활동과 같은 자기장의 영향에 민감해 사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비행기들과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통신 위성이 있는 오늘날에도 VHF가 닿지 않는 곳엔 여전히 HF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노이즈가 심한 HF 주파수를 장시간 계속 듣는다면 조종사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하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카를 사용하는데요. 셀카는 Selective Calling System의 준말이고 각 비행기는 4자리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셀칼 코드가 있습니다. 각 알파벳은 특정음이 있고 이것이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예로 Foxtrot Golf, Mike Quebec이라는 셀칼 코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관제사가 이 셀칼 코드를 가진 비행기를 부르기 위해서 해당 HF로 이 소리를 내어 호출합니다. 항공기 내 셀칼 장비가 이 소리를 감지하면 조종사에게 관제사의 호출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 소속된 비행기 꼬리 쪽을 보면 호텔리마 7777과 같은 4자릿수의 항공기 등록부호를 보셨을 겁니다. 비행기에는 무선 설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선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선국은 HL로 시작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HLKV 에서 HL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국제기호이고 KV는 MBC 라디오가 부여받은 부호입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같이 우리나라 비행기들도 HL과 4자리 숫자로 구성된 무선국 등록부호가 있고 이것이 곧 항공기 등록부호와 같은 것이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safe flight.